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분석을 꼼꼼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라는 뻔한 이야기보다는 기출문제 분석이 실질적으로 왜 중요한지 2차 시험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수험서나 문제집을 사면 반드시 보는 표가 있습니다. 바로 기출문제 주제별 빈도표입니다. 처음에 이 표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이 주제가 시험에 나왔으니 올해는 나오지 않을 거다. 퐁당퐁당이라고 하죠. 혹은 3년 연속으로 출제되었으니 올해도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혼자서 나름 예측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무사 시험이 만만하면 누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해당 빈도표는 일부러 제가 4년도에 합격하신 분이 아주 예전에 올려놓은 빈도표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무사 시험이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죠. 큐넷에서 제공되는 자료들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나오는 곳에서만 나름 정직하게 나오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죠.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방향성입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화면의 검은색 부분은 시험 전체 범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학 2부라면 모든 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흰 바탕의 경우 대비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모두가 평등해지는 거죠. 공부를 하던 말던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9년도 상증세법이 유명하더라고요.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까요? 최소한 이런 짓은 못할 테니까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파란색 영역은 출제가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보라색 부분은 출제가 예상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분을 잘 예측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황색 부분은 출제 가능성도 낮고 대비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라색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예측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라색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출문제에서 진화된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유행하는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트렌드라고 합니다. 기출문제에서 진화된 문제란 기출문제를 시계열로 분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출제가 되었다면 다음에 나올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이보다 더 심화 버전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심화된 유형의 문제는 기존의 출제와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으므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문제는 아웃소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수님 혹은 강사님들께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강사님들은 시험 적중이 곧 실적입니다. 곧바로 자산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수업을 보면 무언가를 적중하기 위해서 수업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시험을 준비시키는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느낌입니다. 구석에 있는 시행규칙, 행정해석까지 문제로 만들어서 시험에 대비시키고 만약에 시험에 출제되면 본인이 강의하는 곳에서 전부 나왔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똑똑하거나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다 소화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엽적인 부분까지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강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강의를 다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운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운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나름 가정을 세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 1부 2차 연습서 3권을 주문했습니다. 3권을 모두 다 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3권 중에 필수 문제 비교합니다. 메인 교재 1권을 정해서 비슷한 필수 문제를 골라냅니다. 즉 3명의 교수님께서 동시에 중요하다고 하는 필수 문제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수 문제에서 선별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회계학 1부의 경우 기출문제와 선별된 필수 문제를 들고 시험장에 갈 생각입니다. 만약 제 머리 용량이 허락하지 않으면 3권에서 2권, 2권에서 1권으로 줄일 생각입니다. 초반에는 무리해서 선별을 하고 6월 중순부터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많은 주제 중에서 일선 강사님께서 중요하다고 한 주제부터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내무제만 출제되는 회계학 1부의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 다 공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께서 회계학도 공부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재정학이나 세법과는 다른 형태가 제공될 것 같다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계학 과목 특성상 단순암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잘 맞춰 풀고 꼼꼼하게 대비해서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출제 리스트를 공유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방법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 시간 제약이 있고 머리 용량이 세무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작은 사람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 공부할 수 있고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분들은 굳이 부분을 참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